지금 이제 고1 커리큘럼이라 하고 이게 지용의 커리큘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저희 학원에 들어왔었고요. 혹시 그 몰입수학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받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이제 지용이가 저희 학원에 처음 와가지고는 물론 그때도 이 책이 이루어져 있었지만 이 친구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중학교 복습 특강을 하고 개념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1학년 커리큘럼이거든요. 이 교재 두 권만 딱 보면은 CG 두 번에는 시험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그 시험지 안에서 몇 쪽에 몇 분 문제가 적중했다는 것까지 다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이번에 두 번 시험이 처음에 중간고사 쉬웠고 1학기 기말고사가 조금 어려워버리니까 애들 성적이 탁 떨어졌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 학생들의 성적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재를 완벽하게 보고 폭풍 마무리까지 보게 되면은 성적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어머님들 아셔야 될 게 고등학교 1학년 수성고 전체 평균이 50점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어렵죠, 사실은. 시지도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만 봐도 내신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뒤에까지 하는 이유는 결국 그렇게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모의고사 문제에 대한 대비입니다. 나중에 4점짜리 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거든요. 저도 모의고사 문제를 저희가 올해 그 성원에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그 모의고사를 만들 때 4점짜리 모의고사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으로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공부하는데 이 고등학교 1학년 4점짜리 모의고사를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실제로 수능에서 3등급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2등급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이과 학생들은. 많이 힘들다는 거죠. 물수능이라고 하고 우리 애도 한 개, 두 개 틀릴 것 같지만 저희 학원에서도 그렇게 학생들이 막 성적이 막 오르긴 올라도 한 개 틀리고 두 개 틀리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 맞은 친구도 있고 하나 틀린 친구도 있고 두 개 틀린 친구도 있지만 실제 수능을 공부를 해보면 당사자들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런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그 경대 높은 공대도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성적도 보면. 그래서 저희는 고등학교 1학년 책이 몇 권 있죠?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다섯 권.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파이널까지. 요 두 권은 지금 글로벌 서적이랑 저 도무동에서 출판되는 책이기 때문에 서점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혹시 고등학교 1학년 커리큘럼 중에서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1일 이제 설명을 안 하고 갔는데요. 이거는 2학년, 3학년이랑 겹쳐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용이라는 친구는 결국 2년 반 동안 저희 커리큘럼을 따라와서 3학년 때는 학원 가지 않았고요. 조건 학생이죠. 성적은 서울대 의대 갈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범우동의 학원에 가서 논술을 공부를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서울대에서 수학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한테 고마움 많이 들었죠, 사실은. 꼭 저한테 와서 수학과 간 것처럼 서울대 의대 갔으면 저도 좋았을 건데, 그죠? 학원 입장에서 좋았을 건데 안타깝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커리큘럼 잠깐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은 앞에 고등학교 1학년이 선행학습이 안 돼 있으면 실제로 따라가기 어렵고 총 문과 학생들은 상관이 좀 없습니다. 문과 학생들은 좀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근데 이과 학생들은 4과목 있는 거 아시죠? 4과목. 지금 2학년 때 배우는 게 미적분 1, 그 다음에 미적분 2, 그리고 확률통계 기하백과 4과목입니다. 그 중에서 3과목만 들어갑니다. 문과도 3과목만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교육까지 바뀌고 뭐가 달라지냐면요. 수능이 절대 쉬워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4과목에서 뽑던 거를 3과목인데 이 단원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수능이 어려워지는 것도 어려워지는 거지만 학생들이 공부할 때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학년들이 만약에 재수를 하게 되면 한국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좀 어려운 수학하고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빠졌거든요. 대학에 빠졌다는 얘기는 불편한 상황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수학을. 그래서 그 교재를 사실은 만들어내지 않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교육관이 바뀌는 게 옛날하고 똑같이 하겠지만 저희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칠지 노심초사하고 있죠. 혹시 저 사람이 교육까지는 아닌데 저거 내면 어떡하지? 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처음 들어갈 때 저희는 바로 내신 대비가 아니고 수능 강의를 하는 겁니다. 바로 시작할 때부터 수능 강의가 탁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건 어디서 들어가느냐? 최근 기출됐던 수능들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를 보고 그거 위주로 해가지고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문제는 쉽게 갑니다. 문제는 쉽지만 그렇게 만든 교재가 이제 인류전 교재고 이거는 애들은 잘 모르지만 기출 문제들에서 최대한 뽑아가지고
난이도를 낮춰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때 개념 바이러스를 한번 봤던 친구들이 두 번째 보는 교재고, 조금 늦게 보는 친구들은 이 앞에 있는 교재를 한번 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교재는 개념 바이러스부터 일루전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흔히 말하는 자이스토리, 그 메가 엔제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지 않으면 수학 1등을 받들렸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기출 문제가 정리가 다 끝나야 됩니다. 다 끝나야 되고,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수능 기출 문제니까 모의고사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평가 모의고사, 그 다음에 사설 모의고사, 그리고 교육청 모의고사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는 이제 평가원에서 나온 모의고사만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최대한 가져가서 이 애들이 나중에 3학년 올라가서 반복할 때는 사설이나 EBS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난이도를 끌어올려주는 그런 걸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일 엔제인데요. 이거는 실제 3등급 이상 학생들은 풀어올 수가 없습니다. 1일 엔제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개념 바이러스라는 교재를 공부를 하고 1일 넘어오면 앞에 그 기억 안 나겠죠. 그럼 앞에 있는 만약에 5단은 있었다면 이 5단에서 요거 가르치고 요거 가르치고 이렇게 차례차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 문제씩 뽑아가지고 또는 두 문제씩 뽑아가지고 10문제를 만듭니다. 예, 두 문제씩 뽑아가지고 10문제를 만듭니다. 그것을 한 해분씩 하고 있다는 거죠. 작년에 고3들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까지 한 15년 학생들 가르쳤는데 가장 낮은 학생들이었거든요, 성적이. 그 반이 처음에 1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고3들, 이과 학생들이. 성적 보니까 사실은 받으면 안 되는데 5등급, 6등급 학생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저는 아웃시켰는데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다른 학원 원장님께서 근데 사촌이 너가 좀 어쨌든지 간에 좀 알을 좀 구체해봐, 똑똑하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먼저 보통 원장님들이랑 저랑 10년 이상 차이가 나니까 안 됩니다 얘기를 못하죠. 그래서 일단 두니까 이겨내더라고요. 1일 엔제 10문제 저희가 20문제 주면은 그러니까 수원, 수투, 기백, 즉통 4개 5문제씩 뽑으면 20문제죠. 그 애들은 5문제를 못 푸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9월 모의고사 92점 받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다 있죠. 어머니들한테 이런 자료가 있으면 이게 아니라 그런 학생들이 와서 나중에 학생들 앞에서 멘토링을 합니다. 왜 그럼 그 성적을 받았고 어떤 프로그램에서 됐느냐. 저는 제일 첫 번째가 1일 엔제입니다. 이걸 만들어준 친구가 우성고등학교 아직도 기억하는데 진영이라고 지금 해병대가 있거든요. 그 진영이는 여기 멘토링 하러 여기 와가지고 서 있는데 야 너희들 혹시 지금 1일 엔제 푸냐 얘기를 하는데 저 옆에 서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예전에 오셨던 분들 제가 이 얘기 똑같이 했죠. 맞죠? 똑같이 했죠. 근데 그 친구가 했던 그 에피소드대로 얘기를 하자면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내한테 질문했는데 제가 그냥 그거를 책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앞에 실전 개념 인류전 공부를 하고 나면 그렇게 공부를 할 때 이거를 잘라서 1일 엔제로 하루에 1장씩 또는 일주일에 2장씩 풀도록 내줍니다. 그러면 해오는 친구도 있고 안 해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해오면 이겨낼 수 있죠. 왜냐하면 누적 반복 복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수학을 오래 공부했고 전공했기 때문에 수학이 얼마나 힘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애들한테 너 왜 수학 못하냐 소리 안 합니다. 이거만 좀 풀어봐. 이거 풀면은 네가 모르는 걸 알게 된다. 스스로. 그래서 이 학생 2명은 탈락하고 마지막까지 그 10명이 갑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순항합니다. 해가지고 그 5등급, 6등급 받았던 애들은 마지막에 2개 틀에서 재수합니다. 재수하면 안 된다. 내년에 더 어렵게 나올 거다. 그 5등급, 6등급 받았던 애들 어떻게 90점, 92점, 96점을 받았느냐.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원래 독특한 친구들이었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 1일 엔제가 있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죠. 나중에는 보니까 애들이 20문제 중에서 15, 16문제 풀어오더라는 거죠. 그게 고1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중등부도 내려올 겁니다. 풀고 있죠, 지금 엔제. 저는 풀고 있죠. 네, 풀고 있습니다. 애들이 다 풀고 있고 안 푸는 친구들은 올해 겨울방학 때부터 풀릴 겁니다. 그 앞에 배웠던 공부에 대해서 반복 복습시키겠다는 거죠. 또 좋은 거는 센 있죠, RPM 있죠, 일품 있죠, 자이스토리 있죠. 옆에 엄마들이 막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화가 와가지고 왜 우리는 실력 정석 강의 안 해요? 왜 우리는 정석 강의 안 해요? 어머님 1일 엔제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딱 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요 있는 부분의 문제들만 넣어서 전략적으로 만든 1일 엔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현행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부분을 반복 복습하자는 거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문제집안에 많은
참고서에 있었던 문제를 넣겠다는 그런 전략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잘 풀어내면은 고2, 고3들이 순항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친구들이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혹시 어머니 요 커리큘럼 상에서 질문 있으십니까?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고 학교 내신 대비 문제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네.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번 네. 겨울 방학 때부터 지금 1일 NZ가 하게 되면 네. 그래서 뭐 저런 강의도 따로 뜹니까? 아니면 교재만 주시는 거예요? 교재 주고 첨삭합니다. 아, 첨삭하는데 그 첨삭하는 것을 강의를 바로 찍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 네. 여기서 수업하는 걸 바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무조건 강의를 남겨라.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역사고 나중에 저는 제 애들 제 교재로 강의해서 졸업시키면 저도 이거 그만하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교재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타 조금만 쓰면은 교재 나쁘다 하면 얘기 나오고 이랬거든요. 이런 교재를 돈을 주고 파냐. 근데 재료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문제 만들어야 되고 편집해야 되고 재본해야 되고 그래서 가나수학은 참 교재가 좋다. 그 뒤에는 그 10년 동안 제가 한 50대 초반 그런 몸무게였거든요. 이 몸무게가 빠지지 않습니다. 운동을 아무리 해도 밤에 먹으니까 빠지지 않습니다. 좀 쉬었다 한 말씀이죠. 괜찮겠습니까?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한 시간 안에 들겠죠. 마무리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3도 1일 인쇄합니다. 근데 고3은 이렇죠. EBS 파이널이 언제 나오냐면 9월달 정도 돼서 나오죠. 그때는 늦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바로 시작하는 고3들부터 1일 인쇄를 수능 관련 교재와 같이 시작합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있다 그러면 수능 특강 좀 낮은 거 위주로 주면은 3등급 친구들은 한 반 정도 풉니다. 4, 5등급 친구들은 거의 못 풉니다. 1, 2등급 친구들도 한 20, 30% 못 풀어냅니다. 그런데 그걸 못 풀어내면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저 벡터 부분 잘 안 되는데 브레이크 줘주세요. 이 새끼 되겠구나. 이 시간 되는데 보강 좀 해줄까? 이게 기분 좋죠 사실은. 학생들이 도움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뭐 10시 이후에 하지 마라 그래도 커피숍 가서라도 좀 가르쳐주고 싶죠 사실. 그런 친구들. 그러면 그게 제 재산이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1일 예제를 못 풀어내는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죠. 진짜 안 맞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부분만 잘 된다면 저는 무조건 순항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1일 예제 풀고 나서 기출로 넘어가고 그다음 수능 완성, EBS 교재 중에 조금 어려운 것들을 조금 높여가면은 애들이 어려워합니다. 근데 미묘한 줄다리기를 하죠. 저희가 한 그래도 10년 동안 계속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 반의 난이도를 맞춰서 문제를 만들어서 뭐 한 3, 40회씩 계속 이렇게 풀리거든요. 그 역사가 애들의 성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 자료를 드릴 수 있지만 저희 학원 안내 책자에도 42점짜리, 90점짜리 만드는 게 중고등부 애들 쭉 보면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학생들이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쉽지 않거든요. 그런 일들이. 쉽지 않은 일들인데 그게 뭐 보편적이냐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 고등학교 3학년 커리큘럼 중에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래서 3월 모의고사 대비는 수능 기출 중에서 2학년 때 공부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6월 평가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6월 볼이 제일 중요합니다. 3월은 교육청 모의고사고요. 3월은 고등학교 전체 과정에 있어서 수능 범위의 50%밖에 시험 안 칩니다. 그래서 이거 성적 낮았다고 다른 학원도 바꾸지 마십시오. 일단 6월까지는 지켜보십시오. 6월에 가면은 한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9월 달에 가면은 이제 100%죠. 그러니까 저는 75%에서 80%는 결정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10%는 그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이게 너무 애들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데 작년에 여기 가까이 D 학교에 문과의 학생인데 수석 졸업했습니다. 6년 다녔죠, 제 학원에. 근데 그 친구가 마지막 한 일주일 좀 남겨놓고 저한테 옵니다. 선생님이 필기해 주셨던 그 노트 좀 주세요. 와, 불안하나. 네. 그 순간에 머리를 탁 스치고 지나가면 안 되겠구나. 실수하겠구나. 근데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은 노트를 딱 만들어서 여학생들 잘하는 딱 접어가지고 그 집합이나 이런 거를 일기 쓰듯이 써가지고 그 옆에다가 문제 붙이고 해서 느릿느릿한 자료를 들고 이제 와가지고 공부하고 질문하고 봤습니다. 그 친구들은 수학 다 맞았어요. 수석했던 친구들은 하나 틀렸습니다. 그래서 고대 갔죠, 그 친구가. 그리고
입시를 잘한 친구는 그 밑에 있는 친구들도 서울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입시에도 밝으셔야 되고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도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특히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손대면 성적이 확 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 가르치면 산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는 문과 학생들이 버티기가 좀 어렵죠. 평균 마지막 파이널에 가면은 평균이 92점, 96점쯤 나옵니다. 그래서 다 많은 애들이 반이고 그 다음에 한두 명 틀리는 거 학생들도 많지도 않습니다. 그걸 좀 이겨냈으면 좋겠다. 근데 올해는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마지막에 1일 렌즈 안 하고 지 혼자 점수 잘 나오니까 솔직히 좀 까운 거죠. 그렇게 되면 끝까지 자기가 겸손하게 이겨냈던 친구들은 자기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수능 점수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자기가 손때 묻은 자료가 없는 그런 친구들은 결국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일기장을 쓰라, 일을 이제 버리지 마라, 그거 다시 넘겨봐라,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다 만져주고 시험 기간에 가서 10분 남았는데 그걸 한 번씩 넘겨보고 싶은 친애들은 좀 낫겠죠. 그리고 건강관리하는 거, 체력단련 시키는 거, 운동시키셔야 됩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탁 수업 보면 제 일주일 동안 수업 안 시킵니다. 눈이 다 라면 먹고 잔 눈처럼 다 부어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너 일주일 동안 숙제 없으니까 쉬어라. 2주도 괜찮다, 쉬어라. 학교 그 해외고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가는 것도 대단하다. 예, 그 올라가다가 대륜 올라가다 쓰러졌던 애도 있는데 그거 너무 순간표 올라가지 말고 그리고 첫 스타트 할 때 선생님들 너무 뛰지 마라. 괜히 또 가가지고 남학생들랑 힘겨루기 하면 힘들어지니까 선배들한테 무조건 인사하고 그런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한두 문제 차이로 당당히 결정될 때는 심리적인 부분을 어머니들께서도 많이 생각하셔야 되니까 손때 묻은 자료가 필요하다. 그게 학생들의 마음을 잘 잡아줄 수 있습니다. 네. 그 원수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수리 노출만요. 네. 근데 지금 어떤 학교에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는 좀 다르겠지만 올해도 저희가 수시로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서 범어동의 학원에 제가 문의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제가 논술 문제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아래 논술 문제와 결합돼서 출제됐던 것을 이렇게 출제된다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줍니다. 네. 그리고 논술 프린트가 자기가 이제 이대를 가겠다, 고대를 가겠다, 성대를 가겠다 하면은 그 기출문제들은 저희가 내서 첨삭해 줍니다. 이게 지금 그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박사님 계시니까 저보다는 글씨 훨씬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써가지고 피드백 해주고 그래도 그렇게 해서 수시로 합격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자랑하고 싶어서는 애들이 다 안 찾아와가지고 자기 거는 안 붙어있고 다른 애들 붙어있으면 좀 속상할 것 같아서 그래서 자랑 안 했는데 다음에 오면 좀 안 좋은 학교라도 좀 해놓고 걸어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전 로드맵이라는 걸 저희가 그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어머니들 학생들이 실제로 자기 목표가 뚜렷이 정해져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학생 기록부 자기소개서 쓰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혜지야 네가 작년에 서울대 갔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 그 자기소개서 학생들 2명 줄 테니까 첨삭 좀 해주세요. 알바비 줄 테니까. 그러면 어머니들한테 알바비 받아가지고 그래 연결시켜주면은 강남에 있는 그런 뭐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선생님보다 훨씬 저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훨씬 더 피부에 밀착되게 그래도 제가 저희들 오면 맛있는 거 사주는데 막 써주질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첨삭하고 보고 연결해주고 그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놨습니다. 제자들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이 스토리텔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원 학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제일 처음 시작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서울에 계신 선생님들 한 30-40분하고 같이 만든 이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면 이제 성공한 3%의 사람들의 공통점, 이건 이제 예일대 졸업생들 대상으로 오랜 기간 추적해서 만든 건데요.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종이에 적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일대면 좀 좋은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3% 사람들은 명확히 종이에 적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예전에 나는 가수가 되겠다. 나는 의사가 되겠다. 이런 목표를 뚜렷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종이에 적어놨던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과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누적해서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그 자기 목표를 뚜렷이 적어놨던 친구들이 그래도 사회에서 인정받는 좋은 직장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오래된 조사고, 최근에 이제 하버드에서 졸업생들 대상으로, 최근도 아니다, 대상으로 이제 목표를 세워서 명확하게 명시했다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89년도에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목표가 기록돼 있지 않던 사람들에 비해서 목표가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가 목표는 있었지만 기록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2배고 목표를 명확하게 썼던 사람들은 10배 많은 수익을 올렸다는 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PPT를 가지고 학생들하고 비전 디자인 과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어머니 아버님들은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됩니다. 학원으로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학생들을 모아서 8시간 2타임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해봐서 이 부분이 잘 되어서 이 친구들이 그 3% 안에 들어서 저희가 그런 기회를 줘서, 저희도 그래서 선생님들도 한번 써보고 저도 써봤었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8시간 동안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제가 이제 축약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 학원 안 다니는 친구들한테도 조금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수시의 시작이고 입시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부분이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이 과정은 따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셨던 박사님이 오셔서 따로 해주실게요. 저희가 그냥 비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저희가 PPT를 준비하는 중에 2주 전인가 이 킬파스타 혹시 아십니까? 박진영이 애들 나가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창녕 제 아버지 고향이랑 같은 곳이라 제가 유심히 봤는데 내가 처음에 좀 못생기고 그랬었는데 여기 위에 보니까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감동을 주는 세계적인 가수다, 이거를 써놓은 거죠 위에다가. 물론 이 친구가 재능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랑 다 맞아 들어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뭐 지방에서 사는데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시원에, 보신 분도 있죠. 고시원의 벽에다 이거 적어놓은 거죠.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감동을 주는 세계적인 가수가 되겠다. 중학교 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썼다. 계속 썼다. 아, 이게 정말 될까?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 노래를 불렀고 패스해서 통과했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1등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추구하는 그런 학생들의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주는 그 과정에 있어서 땅마다 떨어지는 친구가 아닌가. 그래서 뒤에서 응원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의 우리 아이들도 제가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좋은 지금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을 때 한번 시도해서 그 친구들이 좋은 성적을 받고도 좋은 대학 못 갈 바에야 차라리 그 학생들이 원하는 과를 처음부터 좀 발견해서 어머니랑 잘 이렇게 화합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와의 관계거든요. 이 대화가 잘 통하는 친구들은 별 어려움 없이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올해 고3 졸업했던 친구들 중에서 수학을 부끄러지면 5등급 받은 친구가 있습니다. 4등급이거든요. 자기가 4등급이란 제가 볼 때는 4등급 못 받을 것 같아요.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불러가지고 니 왜 1년째 하나도 안 푸냐? 선생님 저는 안 풀어도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번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학원 나가라 얘기하니까 선생님 진짜 그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저는 어머니랑 다 합의가 됐으니까 1년째 안 풀고 제가 4등급, 5등급도 괜찮다 이거죠. 그래도 자기 대학 갈 때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전 이 애들이랑 고3 때 공부하는 추억을 만들고 싶다. 니는 가습하지 마라.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경대 4대 들어갔습니다. 네, 수시로 들어갔죠. 성공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요즘에 데리고 다니면서 범어동에서 아르바이트 시키고 있어요. 운전하면 니 진짜 4대 들어간 거 맞냐? 니 완전 니 같은 애가 4대 들어가면 나는 아무나 되겠다.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선생님 눈에만 그렇게 보이지? 저는 15년 강의하면서 그런 친구 처음 봤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합의하고 자기가 굳은 심지가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계속 놉니다. 3학년 때. 크게 공부하지 않고 계속 노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 나름 계속 공부해왔던 친구죠. 어릴 때 고산 중학교에서 졸업할 때 전교 1등 졸업했어요. 계속 성적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성적이 그렇게 떨어지냐 물어보니까
저는 성적 그렇게 잘 받을 필요가 없는데 계속 엄마 아빠 성적 받아라 그래서 한바탕 했어요. 그 얘기하더라고. 그러고 나서는 어머니 아버지랑 계속 행복하게 잘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관계가 저는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2 병이 있는 친구들은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저희가 MOU를 맺어놨습니다. 전문가의 프로그램을 받아서 도움을 받더라도 이 친구들이 이런 꿈을 찾아가는 길에 저희나 어머니들이 그림돌이 되면 안 된다. 제일 문제는 너무 높은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좀 괴롭죠. 2번, 3번 해서 되면 되는데 안 되는 친구들도 많다는 거죠.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감동을 주는 세계적인 가수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썼다고 하니까 그렇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좀 의미 있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전 로드맵 1기 과정을 모집하고 있고요. 학원으로 전화하시거나 제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하시면 제가 학생들 모아서 4시간, 이번 8시간 정도 이거는 무료로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뭐 꿈을 찾아가는데 문자를 해주세요 하더라도 이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무료로 해드릴 수 있지만 그 부분에 가치를 좀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간담회는 지금 들으셨던 것 중에 좀 궁금한 점이나 저랑 개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수요일에 2시에 무조건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찾아오시지 마시고 저도 일가가 있고 수요일에는 그 가정을 위해서 하루 밥을 집에 사람들이랑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아니면 학원에 예약을 하시면 제가 스케줄 조절해서 만나시면 차 한잔 마시고 그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간담회를 좀 촬영해 주십시오.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제가 이 직업을 가졌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놈이 이 교육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공부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잘했으면 좋고 그런 학생들이 좀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행복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지 되고 건강해야 됩니다. 운동 좀 시키십시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애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운동 시키셔야 됩니다. 운동 안 시키면 이게 결국은 나중에 체력적으로 바닥이 나거든요. 그러면 멘탈도 붕괴되고 운동 좀 시키십시오. 특히 말수가 적은 친구들 스트레스 풀어야 될 것이 없으면 음악이나 악기라도 시키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순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성적에 맞춰서 이제 성적표 갖고 오는데 좀 있으면 선생님 송원이랑 진성 가야 되는데요. 네가 가라 나 부끄럽다. 니 막 성적표 받기 전에 결정하라 하더나. 그러면 과만 결정되면 제가 가서 얘기하기도 좋은데 송원 지성 선생님들 다 아는데 가가지고 부끄럽죠. 우리 애를 어디 보내야 될까요? 이건 아니죠. 애들이 결정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전 디자인 과정을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수학 프로그램으로 가르치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봤던 그 플립러닝부터 해가지고 홈페이지도 만들어져 있고 1일 엔드도 있고 폭풍 마무리도 있고 이 안에 사실은 학생들이 다 있죠. 제가 이게 필요로 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학생들이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잘 그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끊임없이 연구해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그 박수 치지 마시고요. 그 질문 더 하실 분은 남아서 질문하시고 수요일 날도 이렇게 저랑 만나 뵈야 될 분 오늘 약속 정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